한국은 아직 개발도상국 아닙니까? 미국 명문 사립고 학생들의 조롱이었습니다. 출발 전 학부모 회의에서 한 어머니가 소리쳤죠. 우리 애들을 김치 냄새 나는 나라에 보낼 수 없어요.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이 학생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전광판에 떴던 숫자, 금일 입국자 24만 명. 더 충격적인 건 질서였습니다. 혼란이 없었어요. 병원 진료 10분에 겨우 $28. 밤 11시에도 안전한 거리. 학생회장 제이크가 활주로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틀렸어요. 미국 엘리트들을 침묵시킨 한국의 진짜 실력.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한국이요? 선생님, 농담이시죠? 제 목소리가 교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칠판에 적힌 2025년 수학여행지 한국이라는 글자가 믿기지 않았거든요. 책상을 탁 치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분노 때문이었죠. 저는 제이크예요. 뉴욕 맨해튼에 있는 엘리트 사립고등학교 3학년이고 학생회장이기도 하죠. 우리 학교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명문이에요. 졸업생 중에는 대통령도 있고 유명 기업 CEO들도 많아요. 그런 우리가 왜 한국 같은 곳에 가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미셸 선생님은 침착하게 우리를 바라보셨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선생님의 표정이 좀 이상했습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니고 당황한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뭔가를 기다리는 듯한 미소를 띠고 계셨죠. 제이크, 앉아서 이야기하자. 선생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하지만 저는 앉을 수 없었어요. 너무 화가 났거든요. 선생님,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왜 한국에 가야 해요? 파리도 있고 런던도 있고 로마도 있잖아요. 왜 하필 한국이에요? 옆자리 에밀리가 바로 거들었어요. 평소에도 똑 부러지는 친구였거든요. 맞아요, 선생님. 한국은 아직 개발도상국 아닌가요? 우리가 거기서 뭘 배우겠어요? 교실 뒤편에서 마커스가 큰 소리로 말했죠. 마커스는 농구부 주장이고 덩치도 크고 목소리도 컸어요. 차라리 캘리포니아나 플로리다로 가는 게 낫겠어요. 최소한 영어라도 통하잖아요. 교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50명 가까운 친구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죠. 브래드는 코웃음까지 쳤어요. 김치나 먹다 오라는 건가요? 솔직히 냄새도 지독하다던데요. 모두가 웃었어요. 저도 웃음이 나왔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우리는 뉴욕 최고의 학교 학생들이에요. 세계의 중심 맨해튼에 살고 있고요. 한국 같은 나라에서 배울 게 뭐가 있겠어요? 미셸 선생님은 그저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확신한다면 더욱 가봐야겠구나. 직접 보고 와야 알 테니까. 선생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뭘 직접 보라는 거죠? 한국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확인하라는 건가요?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자마자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의 반응은 예상 그대로였어요. 아버지는 월스트리트에서 일하시는 금융인이거든요. 한국? 제이크, 그건 시간 낭비야. 우리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지. JFK 공항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세계에서 가장 큰 공항이고 가장 바쁜 공항이야. 어머니도 걱정하시는 표정이었어요. 한국 음식은 너무 매울 거야. 위생 상태도 의심스럽고. 영어도 잘 안 통할 텐데 어떡하니? 그날 밤 급하게 학부모 화상회의가 열렸어요. 컴퓨터 화면을 켜자 부모님들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모든 분들의 표정이 심각했죠. 에밀리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변호사이신 에밀리 엄마는 항상 논리적이었거든요. 이 여행은 재고해야 합니다. 교육적 가치가 전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왜 한국 같은 나라에 가야 하나요? 마커스 아버지도 거들었죠. 사업가이신 마커스 아빠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한국은 아직 우리 미국을 따라오는 단계예요. 배울 게 없습니다. 차라리 실리콘밸리나 보스턴으로 보내세요. 브래드 어머니는 더 과격했어요. 애들 교육을 망치는 거예요. 한국에서 뭘 배우겠어요? 김치 담그기라도 배우나요? 화면 속에서 부모님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미셸 선생님은 끝까지 고집하셨어요. 부모님들께서 그렇게 확신하신다면 더욱 가봐야 합니다. 아이들이 세상을 보는 눈을 넓혀야 해요. 고정관념을 깨뜨려야죠. 고정관념이라니요? 에밀리 엄마가 따졌어요. 우리가 가진 건 고정관념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미국이 세계 최고라는 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저도 속으로 동의했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고 발전된 나라에 살고 있어요. 한국이 우리를 따라올 수는 없죠. 회의는 1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하지만 결국 학교 측의 결정은 바뀌지 않았어요. 여행은 강행된다고 했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친구들과 단체 채팅방에서 이야기했어요. 진짜 최악이야. 한국에 왜 가는 거야? 에밀리가 답장을 보냈어요. 그냥 빨리 갔다 오자. 일주일만 참으면 돼. 마커스도 메시지를 보냈죠. 한국 공항이나 호텔이 JFK나 뉴욕 호텔보다 좋을 리 없어.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나라에 사는지 확인하고 오는 거야.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한국에 가는 게 맞을까? 시간 낭비 아닐까?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가야 했으니까요. 출발 이틀 전, 저는 가방을 싸기 시작했어요. 성조기가 그려진 티셔츠를 넣으면서 양키스 모자를 넣으면서 계속 생각했죠. 우리는 세계 최고의 나라에서 왔다고. 한국 같은 나라가 우리를 따라올 수 없다고요. 친구들과 마지막 모임을 가졌어요. 출발 전날 밤이었죠. 모두 비슷한 표정이었어요. 귀찮다는 표정, 시간 낭비라는 표정. 그냥 관광이라고 생각하자. 프레드가 말했어요. 일주일 후면 다시 뉴욕으로 돌아올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일주일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한국이 얼마나 뒤처졌는지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그때는 몰랐어요. 24시간 후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제 세상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걸요. 제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질 거라는 걸요. 비행기가 착륙하는 순간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한국 땅을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솔직히 별 기대는 없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공항 건물이 너무 거대했어요. 우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이었어요. 뉴욕 국제공항에서 출발할 때만 해도 3시간이나 지연됐었거든요. 체크인 줄도 엄청 길었고 보안 검색도 한참 걸렸죠.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공항이니까 바쁜 건 당연하다고요. 하지만 인천공항은 달랐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요. 와! 에밀리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게 공항이야? 복도가 엄청나게 넓고 깨끗했어요. 천장도 높고 조명도 밝고요. 벽은 유리와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마치 우주선 같았어요. 뉴욕 국제공항은 낡고 어두운 편인데 여기는 완전히 달랐죠. 입국 심사장으로 향하는 길에 더 놀라웠어요. 바닥이 반짝반짝 빛났거든요. 그리고 표지판이 정말 많았어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쓰여 있었고 심지어 그림까지 있어서 길 찾기가 너무 쉬웠어요. 저기 봐. 마커스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로봇이야. 정말 로봇이 있었어요. 키가 1m 반쯤 되는 하얀색 로봇이 우리를 향해 다가왔어요. 화면에는 웃는 얼굴이 나타났고요. 안녕하세요. 인천공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로봇이 말을 했어요. 그것도 완벽한 영어로요. 우리는 모두 입을 벌리고 서 있었어요. 입국 심사는 어디예요? 브래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로봇이 방향을 가리키며 안내해 줬어요. 심지어 우리를 따라오면서 길을 안내해 주더라고요. 뉴욕 공항에는 이런 로봇이 없었거든요. 입국 심사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자동 입국 심사대가 한 30개는 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기계가 다 처리하고 있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에밀리가 물었어요. 직원분이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여권을 스캔하고 얼굴을 화면에 대면 된다고요. 해봤어요. 정말 3초 만에 끝났어요. 삐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이거 진짜야?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뉴욕 공항에서는 입국 심사만 1시간은 걸렸거든요. 줄도 엄청 길고 심사관이 이것저것 물어보고요.
그런데 여기는 50명 전원이 5분도 안 돼서 통과했어요. 수화물 찾는 곳으로 갔을 때는 더 놀라웠어요. 컨베이어 벨트에 이미 우리 가방들이 나와 있었거든요. 우리보다 먼저 도착해 있었어요. 벌써 나왔어? 마커스가 눈을 크게 떴어요. 우리가 입국 심사 끝낸 게 5분 전인데 뉴욕 공항에서는 수화물 기다리는 데만 30분은 걸렸어요. 짐이 나오지 않아서 1시간씩 기다린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여기는 이미 다 나와 있다고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공항 안내판이 엄청 많았고 전부 깨끗했어요. 바닥도 반짝반짝했고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사람들이었어요. 모두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밀치는 사람도 없고 소리 지르는 사람도 없었어요. 뉴욕 공항은 늘 시끄럽고 혼잡한데 여기는 조용했어요. 마치 도서관 같았죠. 화장실 가고 싶어. 브래드가 말했어요. 저희는 화장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을 때 제 입이 떡 벌어졌어요. 세상에. 이게 공항 화장실이라고? 너무 깨끗했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타일, 커다란 거울, 자동으로 열리는 문. 그리고 변기마다 비데가 달려 있었어요. 손 씻는 곳에는 자동 비누와 자동 물이 나왔고요. 뉴욕 공항 화장실은 항상 지저분했거든요. 휴지도 없을 때가 많고 냄새도 나고요. 그런데 여기는 호텔보다 좋았어요. 음악까지 나와. 에밀리가 놀라며 말했어요. 정말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저는 친구들과 눈을 마주쳤어요. 모두 똑같이 놀란 표정이었죠. 뭔가 이상한데. 마커스가 중얼거렸어요. 로비로 나갔을 때 더욱 놀라웠어요. 천장이 엄청나게 높고 자연광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거대한 전광판이 있었어요. 저는 전광판을 보다가 멈춰섰어요. 거기에 숫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금일 입국자 수 19만 8,432명. 숫자가 계속 바뀌었어요. 19만 9,856명. 20만 127명. 에밀리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뭘 보는 거야? 저 숫자 봐. 오늘 입국한 사람 수래. 20만 명. 에밀리가 눈을 크게 떴어요. 하루에? 저는 빠르게 계산했어요. 뉴욕 국제공항은 하루 평균 8만 명 정도 처리해요. 그것도 바쁘다고 난리인데 여기는 20만 명이라고요? 불가능해. 제가 중얼거렸어요. 20만 명이면 완전 아수라장이어야 하는데. 하지만 주변을 보니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고 복잡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여유로워 보였죠. 미셸 선생님이 우리를 모으셨어요. 자, 이제 서울로 들어갑시다. 공항철도를 타면 돼요. 공항철도요? 저는 의아했어요. 뉴욕에서는 공항에서 나갈 때 택시나 우버를 많이 타거든요. 지하철도 있지만 낡고 불편해요. 공항철도 승강장으로 가는 길에 또 놀라웠어요. 에스컬레이터가 엄청 빠르고 부드러웠어요. 그리고 곳곳에 무료 충전소가 있었어요. 휴대폰, 노트북 뭐든지 충전할 수 있더라고요. 저기 봐. 브래드가 소리쳤어요. 무료 와이파이래. 정말이었어요. 인천공항 무료 와이파이라는 신호가 잡혔어요. 연결해봤더니 속도가 엄청 빨랐어요. 다운로드 속도가. 에밀리가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500메가예요. 뉴욕 공항은 10메가도 안 되는데. 공항철도 승강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말을 잃었어요. 승강장 전체가 유리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안전문이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뉴욕 지하철은 선로가 그냥 보이는데 여기는 완전히 밀폐되어 있었어요. 안전하게 정말 잘 만들었네. 마커스가 감탄했어요. 기차가 들어올 때 소리가 거의 안 났어요. 뉴욕 지하철은 엄청 시끄러운데 이건 조용했어요. 문이 열리고 우리는 탔어요. 기차 내부를 보는 순간 저는 또 놀랐어요. 너무 깨끗했거든요. 좌석도 편안하고 공간도 넓고요. 냄새도 전혀 안 났어요. 뉴욕 지하철은 항상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말이죠. 이거 진짜 대중교통 맞아? 제가 친구들에게 물었어요. 기차가 출발했어요. 진동이 거의 없었어요. 정말 부드러웠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깨끗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뭔가 잘못됐다고요.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과 지금 보고 있는 한국이 완전히 다르다고요. 제이크, 너 괜찮아? 에밀리가 제 표정을 보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솔직히 혼란스러웠거든요. 공항 하나만 봤는데 이미 뉴욕보다 나은 것 같았으니까요. 아직 시작일 뿐이야. 제가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아직 더 봐야 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혹시 우리가 틀렸던 걸까요? 한국이 정말 우리보다 앞선 걸까요? 공항철도가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고층 빌딩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반짝이는 유리 건물들, 넓은 도로, 깨끗한 거리. 뉴욕 못지않게 현대적이었죠. 역에서 내렸을 때 미셸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잠깐 공항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여러분이 꼭 봐야 할 게 있어요. 다시 공항으로요? 저희는 의아했지만 따라갔어요. 30분 후 다시 인천공항 로비에 도착했죠. 선생님이 커다란 전광판 앞으로 우리를 데려갔어요. 아까 봤던 그 전광판이었어요. 그런데 숫자가 달라져 있었어요. 금일 입국자 수 24만 3,127명. 잠깐만요. 제가 선생님께 물었어요. 24만 명이요? 하루에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단다. 오늘이 역사적인 날이야. 인천공항 개항 이후 최고 기록이거든. 저는 빠르게 계산했어요. 뉴욕 국제공항이 하루 8만 명이면 바쁘다고 난리인데 여기는 그 3배가 넘는다고요? 말이 안 돼요. 불가능해요. 마커스가 고개를 저었어요. 24만 명이면 완전 혼란일 텐데요. 그런데 주변을 보니 전혀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고 줄도 질서정연하게 서 있었어요. 소리 지르는 사람도 없고 밀치는 사람도 없었죠. 브래드가 로비를 둘러보며 중얼거렸어요. 뉴욕 공항은 10만 명만 넘어도 난리인데 여기는 왜 이렇게 조용하죠? 정말 이상했어요. 24만 명이 들어온 날인데 공항은 여유로워 보였어요. 사람들은 웃으며 이야기하고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에밀리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이것 봐. 오지 네트워크래. 에밀리가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속도 측정 앱이 켜져 있었죠. 다운로드 속도가 850메가예요. 이게 말이 돼요? 에밀리가 화면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정말 850메가가 나와 있었어요. 뉴욕에서는 50메가만 나와도 빠른 편인데 말이죠. 제가 제 핸드폰도 확인해 봤어요. 정말이었어요. 속도가 엄청났어요. 영화 한 편을 다운로드하는데 3초밖에 안 걸렸어요. 이게 오지야? 브래드가 놀라서 물었어요. 미셸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은 오지 네트워크가 전국에 깔려 있단다. 지하철 안에서도 터널 안에서도 다 터져요. 지하철에서도요? 마커스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뉴욕 지하철은 신호가 안 잡히는데요. 선생님이 우리를 공항 안쪽으로 데려갔어요. 복도를 지나가는데 이상한 방을 발견했어요. 무료 샤워실이라고 써 있었어요. 샤워실이요? 공항에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문을 열어봤어요. 정말 샤워실이었어요. 깨끗한 욕실에 수건도 비치되어 있고 샴푸와 비누도 있었어요. 그것도 무료로요. 뉴욕 공항에는 이런 거 없는데. 에밀리가 중얼거렸어요. 더 걸어가니 휴게실도 있었어요. 편안한 소파와 안마의자가 있었고 사람들이 쉬고 있었죠. 그것도 무료였어요. 충전소도 곳곳에 있었어요. 콘센트가 수십 개씩 있고 케이블도 비치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자유롭게 핸드폰과 노트북을 충전하고 있었죠. 이거 다 무료예요? 제가 선생님께 물었어요. 그렇단다. 모두 무료야. 와이파이도 샤워실도 충전도 다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뉴욕 공항은 와이파이도 유료인 곳이 많고 충전하려면 돈을 내야 하거든요. 로비 한쪽에서는 로봇이 바닥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다른 로봇은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해주고 있었고요. 심지어 커피를 만들어주는 로봇도 있었어요. 세상에. 브래드가 넋을 잃고 바라봤어요. 미셸 선생님이 시계를 보셨어요. 이제 호텔로 가자. 버스 정류장으로 가면 돼요. 공항 밖으로 나갔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공기가 깨끗했거든요. 하늘도 파랗고요. 뉴욕은 늘 매연 냄새가 나는데 여기는 달랐어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가장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완벽한 일렬로요. 버스가 오자 맨 앞 사람부터 차례대로 탔어요. 새치기 하는 사람도 없고 밀치는 사람도 없었죠. 와! 저는 감탄했어요. 뉴욕에서는 버스 탈 때 항상 난리예요. 사람들이 막 밀치고 소리 지르고요. 심지어 싸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저기 봐요. 에밀리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노인분이 오시니까 젊은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네요. 정말이었어요. 한 할머니가 오시자 앞에 서 있던 젊은이들이 자연스럽게 옆으로 비켰어요. 할머니를 먼저 태워드리고 그 다음에 탔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요. 마커스가 놀라며 말했어요. 버스에 타는 순간 또 놀라웠어요. 버스 내부가 엄청 깨끗했거든요. 에어컨도 시원하게 나오고 좌석도 편안했어요. 뉴욕 버스는 낡고 더럽고 냄새도 나는데 말이죠. 버스 앞쪽에는 큰 화면이 있었어요. 거기에 다음 정류장, 환승 정보, 심지어 날씨까지 나왔어요. 이거 완전 미래네. 브래드가 중얼거렸어요. 버스가 출발했어요. 진동이 거의 없었고 조용했어요.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였는데 정말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저는 친구들을 바라봤어요. 모두 비슷한 표정이었어요. 놀람과 혼란이 섞인 표정이었죠. 제이크. 에밀리가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가 뭔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공항 하나만 봤는데 이미 뉴욕보다 나았거든요. 24만 명을 처리하는데도 질서정연하고 모든 게 무료로 제공되고 로봇이 서비스하고요. 아직 첫날이야. 제가 대답했어요. 더 봐야 알 수 있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뭔가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요. 우리가 믿었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걸요. 버스가 호텔 앞에 멈췄어요. 우리는 내렸고 호텔로 들어갔어요. 체크인 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미국이 세계 최고일까요? 우리가 자랑하던 것들이 정말 최고일까요? 한국은 정말 후진국이 맞을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전광판의 숫자가 생각났어요. 24만 3,891명. 그 많은 사람을 처리하면서도 완벽한 질서를 유지하는 공항.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직접 목격했죠. 내일은 뭘 보게 될까요? 더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어요. 아직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요. 호텔 로비에 들어섰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체크인 데스크에 사람이 없었거든요. 대신 커다란 화면이 여러 개 있었어요. 무인 체크인 시스템이래요. 에밀리가 화면을 보며 말했어요. 미셸 선생님이 알려주셨어요. 여권을 스캔하고 화면을 터치하면 된다고요. 해봤어요. 정말 쉬웠어요. 30초 만에 방카드가 나왔죠. 사람 없이도 되네요. 마커스가 신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방에 들어가서 짐을 풀었어요. 피곤했지만 잠이 안 왔어요. 14시간 비행에다가 시차 때문에 몸이 이상했거든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어요. 배고프지 않아? 브래드가 물었어요. 정말 배가 고팠어요. 비행기 기내식 이후로 제대로 먹은 게 없었거든요. 나가볼까? 제가 제안했어요. 밤 11시예요? 에밀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뉴욕에서는 절대 밤에 나가지 말라고 부모님이 항상 말씀하셨어요. 특히 11시 이후는 위험하다고요. 강도나 소매치기가 많다고 하셨죠. 하지만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나가기로 했어요. 5명이 함께요. 제이크, 에밀리, 브래드, 마커스, 그리고 제시카요. 호텔 밖으로 나갔을 때 놀라웠어요. 밤 11시인데도 거리가 밝았어요. 가로등이 환하게 켜져 있고 상점들도 많이 열려 있었죠. 사람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뉴욕처럼 위험한 느낌은 전혀 없었어요. 다들 조용히 걷고 있었고 편안해 보였어요. 저기 편의점 있어요. 제시카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편의점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자동으로 열리면서 딩동 소리가 났어요. 안은 환하고 깨끗했어요. 어서 오세요. 직원분이 밝게 인사했어요. 편의점 안을 둘러보는 순간 저는 입이 벌어졌어요.
음식 종류가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도시락, 김밥, 샌드위치, 라면, 과자, 음료수. 뭐든지 다 있었어요. 이거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브래드가 놀라며 물었어요. 직원분이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네, 전부요. 전자레인지도 있어요. 데워드릴까요? 전자레인지까지요? 저는 놀랐어요. 뉴욕 편의점은 그냥 차가운 음식만 파는데요. 도시락 몇 개를 골랐어요. 직원분이 전자레인지에 데워주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편의점 한쪽에는 기계들이 여러 대 있었어요. 택배를 보내는 기계, 돈을 입금하는 기계, 공과금을 내는 기계까지 있었어요. 편의점에서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에밀리가 직원분께 물었어요. 네, 은행 업무, 택배, 공과금, 심지어 콘서트 티켓도 살 수 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뉴욕 편의점은 그냥 물건만 파는데 여기는 완전 다기능이었어요. 계산하러 갔을 때 무인 계산대도 있었어요. 사람이 계산해주는 곳도 있었지만 기계로 직접 할 수도 있었죠. 한번 해볼래요? 마커스가 도전했어요. 바코드를 스캔하고 카드를 찍으니 끝이었어요. 정말 간단했어요. 편의점 밖으로 나와서 먹기로 했어요. 근처 벤치에 앉아서 도시락을 열었는데 맛이 정말 좋았어요. 이거 편의점 음식 맞아요? 제시카가 놀라며 말했어요. 레스토랑 음식 같은데요. 주변을 둘러보니 이상했어요.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조깅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뉴욕 같으면 절대 안 나올 시간인데. 브래드가 중얼거렸어요. 정말 그랬어요. 뉴욕에서는 밤 10시 이후로 밖에 나가면 위험하거든요. 부모님도 항상 조심하라고 하셨고요. 그런데 여기는 완전히 안전해 보였어요. 저기 봐. 에밀리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여자 혼자 걷고 있었어요. 이어폰을 끼고 편하게 걸어가고 있었죠. 뉴욕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아, 배달 시켜 먹을 걸. 마커스가 후회하며 말했어요. 배달이요? 이 시간에도 돼요? 제가 물었어요. 마커스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배달 앱을 검색하더니 화면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24시간 배달 가능이래요. 치킨, 피자, 중국 음식, 한식 다 돼요. 저는 놀라서 앱을 자세히 봤어요. 정말 많은 음식점들이 새벽까지 배달을 한다고 써 있었어요. 배달 시간도 30분에서 40분이라고 나와 있었고요. 한번 시켜볼까? 브래드가 제안했어요. 호텔로 돌아가서 치킨을 주문해봤어요. 앱에서 클릭 몇 번 하니까 주문이 완료됐어요. 결제도 간단했고요. 진짜 올까? 에밀리가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정확히 28분 후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배달 기사님이 서 계셨어요. 치킨 주문하셨죠? 여기 있습니다. 치킨을 받아서 열어봤어요. 따끈따끈하고 맛있어 보였어요. 먹어보니 정말 맛있었어요. 28분이야. 마커스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정확하네요. 뉴욕에서는 배달시키면 1시간 이상 걸려요. 그것도 낮 시간인데요. 밤에는 배달이 거의 안 되고요. 그런데 여기는 밤 11시 넘어서도 30분 만에 왔어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건물들은 반짝이고 거리는 밝았고 사람들은 안전하게 걸어 다니고 있었죠. 뉴욕이랑 완전 다르네. 제가 중얼거렸어요. 에밀리가 제 옆으로 왔어요. 뭐가 다른데? 모든 게요. 밤에도 안전하고 편의점은 24시간이고 배달도 빠르고요. 뉴욕은 밤 10시 이후로 무서운데 여기는 편안해요. 브래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모님이 뉴욕에서 밤에 절대 나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전혀 위험하지 않네요. 마커스가 핸드폰을 보며 말했어요. 한국 범죄율 찾아봤는데 뉴욕보다 훨씬 낮대요. 특히 강력 범죄는 거의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밤에도 사람들이 편하게 다니는구나. 제시카가 이해한다는 듯이 말했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가 뭘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요? 한국을 후진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뉴욕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다시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공항도 놀라웠고 교통도 좋았고 이제 치안과 편의성까지 뛰어났어요. 정말 미국이 최고일까요? 우리가 자랑하던 것들이 정말 세계 최고일까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창밖을 봤어요.
밤 1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밝고 안전해 보였어요. 사람들이 여전히 걷고 있었고 편의점 불빛도 환했죠. 뉴욕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풍경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깨닫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정말 다른 나라라는 걸요.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라는 걸요. 셋째 날 아침, 우리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어요.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 학교 건물이 보였는데 정말 현대적이었어요. 유리와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깨끗한 건물이었죠. 교실로 들어가자 한국 학생들이 우리를 반겨줬어요. 10명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모두 교복을 입고 있었고 밝게 웃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한 남학생이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발음이 정말 좋았거든요. 마치 미국에서 살았던 것처럼요. 저는 민준이에요. 반갑습니다. 저는 수진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다른 학생들도 차례대로 영어로 자기소개를 했어요. 모두 영어를 정말 잘했어요. 저는 에밀리와 눈을 마주쳤죠. 에밀리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영어 정말 잘하시네요. 에밀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민준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희는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워요. 그리고 요즘은 유튜브나 넷플릭스로 미국 드라마를 많이 봐서 더 익숙해졌어요. 넷플릭스로 공부해요? 브래드가 놀라서 물었어요. 네, 자막 없이 보면서 연습해요. 수진이가 대답했어요. 1시간 정도 교실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 학생들은 우리에게 한국 문화에 대해 설명해줬고 우리는 미국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러다가 민준이가 제안했어요. 명동에 같이 갈래요? 거기서 점심 먹고 구경해요. 좋아요. 우리는 모두 동의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명동으로 갔어요. 지하철 안에서도 한국 학생들은 계속 영어로 우리와 이야기했어요. 정말 편하게 대화할 수 있었죠. 명동에 도착했을 때 저는 놀랐어요. 사람이 정말 많았거든요. 하지만 질서정연했어요. 모두 우측으로 걷고 있었고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고 조심했죠. 점심 먹으러 가요. 민준이가 한 식당으로 우리를 데려갔어요. 식당에 들어가자 직원이 없었어요. 대신 테이블마다 태블릿이 있었어요. 여기서 주문하면 돼요. 수진이가 태블릿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태블릿 화면을 보니 메뉴가 사진과 함께 나와 있었어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버전도 있었고요. 터치해서 주문하니까 정말 간단했어요. 직원이 필요 없네요. 마커스가 신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효율적이죠. 민준이가 말했어요. 주문 실수도 없고 기다리는 시간도 줄어들어요. 10분 후에 음식이 나왔어요. 로봇이 가져왔어요. 작은 로봇이 테이블 옆까지 와서 음식을 내려놓았죠. 로봇이 서빙해요? 제시카가 눈을 크게 떴어요. 요즘 많은 식당이 로봇을 사용해요. 수진이가 설명했어요.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이 생겼어요. 음식을 먹으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놀라운 걸 알게 됐어요. 민준 씨는 취미가 뭐예요? 제가 물었어요. 코딩이요. 민준이가 대답했어요. 파이썬이랑 자바를 할 수 있어요. 앱도 몇 개 만들어 봤고요. 앱이요? 저는 놀랐어요. 저희 나이에 앱을 만든다고요? 네,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으로 배워요. 그리고 유튜브에 강의가 많아서 독학도 했어요. 다른 취미도 있어요? 에밀리가 물었어요. 피아노 치고 태권도도 해요. 민준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3개나요? 브래드가 놀라서 물었어요. 많은 친구들이 그래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저는 바이올린, 수영, 그리고 영어 토론 동아리를 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뉴욕에서 저는 학생회 활동 하나만 해도 바빴거든요. 그런데 한국 학생들은 여러 개를 동시에 하고 있었어요. 힘들지 않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힘들긴 해요. 민준이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재미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같이 하니까 서로 도와줘요. 경쟁은 안 해요? 마커스가 물었어요. 경쟁은 하지만 서로 미워하지는 않아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공부할 때는 열심히 경쟁하지만 끝나면 같이 밥 먹고 놀아요. 식사 후 카페로 갔어요. 카페 주문도 키오스크로 했어요. 화면을 터치해서 음료를 고르고 결제하니까 바로 주문이 들어갔죠. 현금 받아요? 브래드가 물었어요.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대부분 카드나 핸드폰으로 결제해요. 현금은 거의 안 써요. 핸드폰으로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수진이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이게 모바일 결제 앱이에요. 카드를 등록해 놓으면 핸드폰만 갖다 대면 결제가 돼요. 편리하겠네요. 에밀리가 감탄했어요. 은행 업무도 다 핸드폰으로 해요. 수진이가 계속 설명했어요. 송금, 예금, 대출 확인 다 앱으로 가능해요. 은행에 안 가도 돼요? 마커스가 물었어요. 거의 안 가요. 민준이가 대답했어요. 다 핸드폰으로 하니까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뉴욕에서는 아직도 은행에 직접 가야 하는 일이 많거든요. 현금도 많이 쓰고요. 그런데 한국은 이미 완전히 디지털화되어 있었어요. 카페에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물었어요. 솔직히 우리는 한국이 미국보다 뒤처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와보니까 완전히 다르네요. 민준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많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케이팝이나 드라마로만 한국을 알잖아요. 수진이가 덧붙였어요. 하지만 한국은 기술 발전이 정말 빠른 나라예요. 특히 인터넷, 모바일, 디지털 분야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발전했어요? 에밀리가 물었어요. 민준이가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예요. 그래서 빠르게 변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빨리 받아들여요. 경쟁도 치열하고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그래서 계속 발전해야 살아남아요. 힘들지 않아요? 제가 물었어요. 힘들어요. 민준이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만큼 보람도 있어요. 열심히 하면 결과가 나오니까요. 저는 민준이의 말을 곱씹었어요. 경쟁하면서도 서로 돕고 힘들어도 보람을 느끼고 끊임없이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게 한국이었어요. 핸드폰 보니까 영어, 중국어, 일본어 앱이 다 있네요. 브래드가 수진이의 핸드폰을 보며 말했어요. 세 개 언어 다 해요? 제시카가 놀라서 물었어요. 중국어는 조금, 일본어는 기본 회화 정도요. 수진이가 겸손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영어밖에 못하는데. 마커스가 부끄러운 듯이 말했어요. 그날 오후 한국 학생들과 헤어질 때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확신이 없었어요. 민준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미국도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도 배울 게 많아요. 서로 다른 장점이 있는 거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오늘 본 것만으로도 한국이 많은 면에서 앞서 있다는 걸요. 교육 수준, 디지털 기술, 효율성, 언어 능력. 모든 게 인상적이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했어요. 얘네 너무 똑똑한 거 아니야? 브래드가 말했어요. 그러게요. 세계 언어하고 코딩하고 악기까지. 에밀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는 뭐하고 살았지? 마커스가 자책하듯이 말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거리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도시. 그리고 그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정말 틀렸나 봐요.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친구들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도 부정하지 않았죠. 이제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한국이 단순한 개발도상국이 아니라는 걸요. 넷째 날 아침, 브래드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었어요. 아파. 배가 너무 아파. 브래드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식은땀도 흘리고 있었죠. 아마 어젯밤 매운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았어요. 병원 가야 할 것 같아요. 에밀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병원이요? 브래드가 겁먹은 표정을 지었어요. 미국에서 병원 응급실 가면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해요. 그리고 엄청 비싸고요. 저도 걱정됐어요. 뉴욕에서 한번 응급실 갔을 때 5시간 기다렸거든요. 진료비도 $1,000가 넘었었죠. 미셸 선생님이 호텔 프런트에 물어보셨어요. 근처에 병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걸어서 5분 거리래요. 가보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놀랐어요. 정말 깨끗하고 현대적이었거든요. 로비는 환하고 대기실도 편안해 보였어요. 접수는 어디서 해요?
선생님이 안내 데스크에 물었어요. 직원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영어도 잘하셨고요. 저기 키오스크에서 접수하시면 돼요. 여권 가져오셨죠? 키오스크로 갔어요. 화면이 영어로도 나와서 쉽게 접수할 수 있었어요. 브래드의 여권을 스캔하고 증상을 선택하니까 번호표가 나왔어요. 34번이네요. 저는 번호표를 봤어요. 앞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대기실에 앉았어요. 시계를 봤어요. 오전 10시 15분이었죠.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 브래드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미국이면 최소 2~3시간은 기다려야 해요. 마커스가 말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5분 후에 브래드의 번호가 불렸어요. 34번 환자분, 3번 진료실로 오세요. 벌써요? 우리는 모두 놀랐어요.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맞아주셨어요. 영어로 대화할 수 있었죠. 어디가 아프세요? 배가 너무 아파요. 어젯밤부터요. 의사 선생님이 진찰하셨어요. 배를 눌러보고 질문도 몇 개 하셨죠. 급성 소화불량 같네요. 매운 음식 드셨죠? 괜찮아요. 약 처방해 드릴게요. 진찰이 끝났어요. 시계를 보니 10시 25분이었어요. 접수하고 딱 10분 만이었죠. 수납은 1층에서 하시면 돼요. 약은 바로 옆 약국에서 받으실 수 있어요. 1층으로 내려가서 수납했어요. 직원분이 계산서를 건네주셨어요. 35,000원입니다. 얼마요? 저는 다시 물었어요. 35,000원이요. 미국 돈으로 한 28달러쯤 될 거예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28달러요? 뉴욕에서는 300달러는 기본인데요. 보험 있으세요? 직원분이 물었어요. 아니요. 여행자예요. 아, 그럼 전액 본인 부담이네요. 그래도 이 정도예요. 전액이 28달러라고요? 브래드가 놀라서 물었어요. 네, 진찰료랑 다 포함해서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약국으로 갔어요. 병원 바로 옆에 있었어요. 처방전을 내니까 약사님이 약을 준비해 주셨어요. 5분 후면 됩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정말 5분 만에 약이 나왔어요. 약봉지에는 복용법이 영어로도 인쇄되어 있었죠. 약값은 15달러예요. 약값까지 해서 총 43달러였어요. 뉴욕이었다면 최소 500달러는 나왔을 거예요. 그것도 몇 시간 기다린 후에요. 밖으로 나오니 브래드가 말했어요. 10분 진료에 43달러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약국이 바로 옆에 있고 24시간이래요. 에밀리가 약국 간판을 보며 말했어요. 정말 편리하게 만들어놨네요. 이게 한국 의료 시스템이에요. 미셸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빠르고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죠. 국민 모두가 의료보험에 들어있어서 부담이 적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미국은 의료비가 너무 비싸서 병원 못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험 없으면 파산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오후에 우리는 서울역으로 갔어요. 오늘은 고속철도를 타고 부산에 가는 날이었거든요. 고속철도요? 브래드가 물었어요. 기차예요? 네, KTX래요. 한국 고속철도요. 마커스가 설명했어요.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놀랐어요. 역이 정말 크고 현대적이었거든요. 거대한 전광판에 출발 시간들이 표시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승강장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기차가 들어오는 걸 봤을 때 저는 입이 벌어졌어요. 하얀색의 유선형 기차였어요.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았죠. 뉴욕의 암트랙 기차는 낡고 투박한데 이건 완전히 달랐어요. 저게 기차예요? 제시카가 놀라서 물었어요. 기차에 탔어요. 내부도 놀라웠어요. 좌석이 넓고 편안했어요. 다리를 쭉 뻗을 수 있을 정도였죠. 암트랙보다 훨씬 좋았어요. 창문도 크고 깨끗했어요. 각 좌석마다 콘센트가 있었고 테이블도 있었어요. 이거 비행기 비즈니스석 같은데요. 브래드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선생님, 이 기차 속도가 어떻게 돼요? 마커스가 물었어요. 시속 300km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반이면 돼요. 300km요? 저는 놀랐어요. 암트랙은 시속 120km 정도인데요.
기차가 출발했어요. 그런데 진동이 거의 없었어요. 정말 부드러웠어요. 소음도 거의 안 났고요. 20분쯤 지났을 때 저는 핸드폰으로 속도를 확인해 봤어요. GPS 앱을 켜보니 시속 295km가 나왔어요. 진짜 300km 가까이 나와요. 제가 친구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조용하죠? 에밀리가 놀라며 물었어요. 암트랙은 시속 100km만 넘어도 시끄러운데 이건 300km인데도 조용했어요. 승무원분이 지나가시길래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조용해요? 소음 차단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요. 그리고 선로도 특수하게 만들어져서 진동이 적어요.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산, 들판, 도시. 한국의 자연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와이파이도 터져요. 브래드가 소리쳤어요. 정말이었어요. 기차 안에서도 무료 와이파이가 잡혔어요. 속도도 빨랐고요. 영화 볼 수 있겠는걸. 에밀리가 넷플릭스를 켰어요. 4K 화질로 스트리밍이 됐어요. 끊김도 전혀 없었고요. 암트랙은 와이파이도 잘 안 터지는데. 마커스가 한숨을 쉬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하루만 봐도 한국의 수준을 알 수 있었어요. 의료 시스템은 빠르고 저렴했어요. 10분 진료에 $43. 뉴욕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고속철도는 암트랙보다 2배 이상 빠르고 조용하고 편안했어요. 정시 운행도 완벽했고요. 제이크, 너 표정이 왜 그래? 에밀리가 제 얼굴을 보며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완전히 틀렸던 것 같아. 뭐가? 모든 게요. 한국이 후진국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의료는 우리보다 접근성이 좋고 철도는 우리보다 훨씬 빠르고요. 공항, 지하철, 안전, 디지털. 다 앞서 있어요. 브래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 오늘 병원 갔을 때 정말 놀랐어요. 마커스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미국이 인프라 투자를 안 한 사이에 한국은 계속 발전했나 봐요. 2시간 반 후, 정확히 예정 시간에 부산역에 도착했어요. 1분도 틀리지 않았어요. 정신해요. 에밀리가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암트랙은 2시간 지연이 기본인데요. 부산역도 정말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바다가 보이는 도시였고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죠. 저녁에 호텔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했어요. 모두 침묵하고 있었어요. 오늘 하루가 충격이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국이 한국보다 뒤처진 것 같아요. 적어도 의료랑 교통은요. 아무도 부정하지 않았어요.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요. 내일은 뭘 볼까? 브래드가 조용히 물었어요. 기술 전시관 간대요. 마커스가 대답했어요. 저는 불안했어요. 내일은 또 어떤 충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의 자존심은 얼마나 더 무너질까요? 5째 날 아침, 우리는 삼성 전시관으로 향했어요. 버스 안에서 미셸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한국의 기술력을 직접 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저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약간 두려웠어요. 지난 며칠간 본 것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전시관에 도착했을 때 건물부터 인상적이었어요. 거대하고 현대적인 유리 건물이었죠. 입구에서 안내원이 영어로 환영해 주었어요. 반갑습니다. 오늘 한국의 기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시실은 반도체관이었어요. 커다란 화면에 영상이 나오고 있었어요. 안내원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세계 반도체 시장 1위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60%가 넘어요. 60%요? 마커스가 놀라서 물었어요. 네, 여러분이 쓰는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 대부분 한국산 반도체가 들어있어요. 화면에 여러 제품들이 나왔어요. 아이폰, 갤럭시, 맥북. 정말 많은 제품들이었죠. 아이폰에도 한국 반도체가 들어가요? 에밀리가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네, 애플도 한국산 메모리를 사용해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만든 거죠. 저는 제 아이폰을 봤어요.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써 있었지만 속에는 한국 기술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다음 전시실은 디스플레이관이었어요. 엄청나게 큰 화면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이건 올레드 디스플레이예요. 안내원이 설명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이죠. 올레드 시장 점유율도 한국이 90% 이상이에요. 90%요? 브래드가 입을 벌렸어요. 화면을 보니 정말 선명하고 색깔이 생생했어요. 뉴욕에서 본 어떤 TV보다 좋았어요. 여러분이 보는 고급 TV, 스마트폰 화면 대부분이 한국 기술이에요. 안내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세 번째 전시실에는 로봇들이 있었어요. 정말 다양한 로봇들이었죠. 이건 배달 로봇이에요. 음식이나 택배를 배달해요. 이미 서울 여러 곳에서 운영 중이죠. 로봇이 움직이는 걸 시연해 주었어요. 장애물을 피하고 엘리베이터도 타고 정확한 위치에 도착했어요. 완전 자율주행이에요? 제가 물었어요. 네,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여요. 다른 로봇도 있었어요. 청소 로봇, 안내 로봇, 요리 로봇. 정말 많았어요. 이건 수술 로봇이에요. 의사 선생님을 돕는 로봇이죠. 정밀한 수술이 가능해요. 네 번째 전시실은 인공지능관이었어요. 거대한 화면에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나왔어요. 한국은 인공지능 기술에도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특히 자연어 처리, 이미지 인식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죠. 화면에서 인공지능이 한국어를 영어로 실시간 통역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정확하고 빨랐어요. 번역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안내원이 설명했어요. 다섯 번째 전시실에 들어갔을 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 자동차가 전시되어 있었거든요. 이건 전기차예요. 한국 전기차는 세계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차에 가까이 가서 봤어요. 디자인도 세련되고 내부도 고급스러웠어요. 한 번 충전으로 600km를 갈 수 있어요. 충전 시간도 20분이면 80%까지 충전돼요. 20분이요? 마커스가 놀랐어요. 미국 전기차는 1시간 이상 걸리는데요. 배터리 기술이 좋거든요. 역시 한국이 세계 1위예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로봇, 인공지능, 배터리.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마지막 전시실에는 미래 기술들이 있었어요. 홀로그램, 양자 컴퓨터, 우주 기술. 정말 놀라운 것들이었죠. 한국은 2021년에 세계에서 7번째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나라예요. 안내원이 설명했어요. 우주 개발에도 투자하고 있어요. 화면에 로켓이 발사되는 영상이 나왔어요. 누리호라는 로켓이었어요. 이건 순수 한국 기술로 만든 로켓이에요. 성공적으로 위성을 궤도에 올렸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이 우주 개발까지 한다고요? 전시관을 다 보고 나왔을 때 우리는 모두 말이 없었어요. 너무 많은 걸 봤거든요. 그리고 모든 게 충격적이었어요.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솔직히, 브래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어요. 반도체 1위, 디스플레이 1위, 배터리 1위. 에밀리가 손가락을 꼽으며 말했어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최고네요. 아이폰에 한국 부품이 들어간다는 거 알고 있었어? 마커스가 물었어요. 전혀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국이 다 만드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너무 무지했어요. 제시카가 부끄러운 듯이 말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검색해봤어요. 한국 기술, 한국 산업. 정말 많은 정보가 나왔어요. 여기 봐요. 제가 친구들에게 보여줬어요.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래요.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도 3만 5천 달러가 넘어요. 그 정도예요? 브래드가 놀랐어요. 더 읽어봤어요. 조선업도 1위, 2차 전지도 1위, 스마트폰 수출도 세계 2위. 계속 1위만 나오네. 마커스가 한숨을 쉬었어요. 에밀리가 자기 핸드폰을 봤어요. K-팝, K-드라마는 알고 있었는데 기술력은 몰랐어요. 우리가 한국을 문화로만 알고 있었던 거죠. 저는 말했어요. 기술 강국인 줄은 몰랐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우리는 마지막 회의를 했어요. 내일이면 한국을 떠나니까요. 방에 모여 앉아서 일주일을 돌아봤어요. 첫날 공항에서부터요. 에밀리가 말했어요. 24만 명 처리하는 걸 봤잖아요. 완벽한 시스템이었어요. 밤에 나가도 안전했고요. 브래드가 덧붙였어요. 편의점도 24시간이고 배달도 빨랐고요.
병원은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가 말했어요. 10분 진료에 43달러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해요. 고속철도도요. 마커스가 말했어요. 시속 300km인데 조용하고 편안했어요. 한국 학생들은 정말 똑똑했어요. 제시카가 말했어요. 세계 언어하고 코딩하고 악기까지요. 그리고 오늘 기술력까지 봤죠. 에밀리가 정리했어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다 세계 1위예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현대적인 건물들. 우리가 완전히 틀렸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뭐가? 브래드가 물었어요. 모든 거요. 한국을 후진국이라고 생각했잖아요. 배울 게 없다고 했고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았어요.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요. 내일 공항 가기 싫어요. 에밀리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여기가 더 편해요. 저도요. 제시카도 동의했어요. 뉴욕 지하철 생각하면 벌써 우울해요. 저는 일주일 전을 떠올렸어요. 교실에서 한국 여행을 반대했던 제 모습을요. 얼마나 오만하고 무지했었는지요. 다들 자기 전에 일기 쓸 거죠? 마커스가 물었어요. 네. 우리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직하게 쓰세요. 제가 말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틀렸는지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저는 긴 일기를 썼어요. 일주일간의 경험을 모두 적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한국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나라였다. 공항, 교통, 안전, 의료, 교육, 기술.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앞서 있거나 최소한 동등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많은 면에서 더 나았다. 나는 미국이 세계 최고라고 믿었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없다. 한국이 진짜 선진국이었다. 일기를 다 쓰고 불을 껐어요. 내일이면 한국을 떠나요. 그리고 뉴욕으로 돌아가죠. 하지만 저는 이미 달라져 있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꼭 다시 올 거예요. 그때는 더 겸손한 마음으로요. 6째 날 아침, 마지막 날이었어요. 가방을 싸면서 방을 둘러봤어요. 일주일 동안 지냈던 이 방이 낯설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죠. 가기 싫다. 브래드가 중얼거렸어요. 저도요. 제시카가 한숨을 쉬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우리는 조용했어요.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지나갔어요. 깨끗한 도로, 질서정연한 차들, 현대적인 건물들.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일주일 전에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때는 무시하고 비웃었는데 지금은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체크인 카운터로 갔어요. 직원분이 밝게 웃으며 맞아주셨어요. 여행은 즐거우셨나요? 정말 좋았어요. 에밀리가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다시 오세요. 환영합니다. 짐을 붙이고 출국 심사를 했어요. 역시 빠르고 효율적이었어요. 일주일 전에는 놀라웠는데 이제는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면세점으로 갔어요. 마지막 쇼핑 시간이었죠. 친구들은 화장품이나 과자를 샀어요. 저는 한국 국기가 그려진 열쇠고리를 샀어요. 기념품이야? 마커스가 물었어요. 네. 절대 잊지 않으려고요. 면세점을 돌아다니다가 카페에 앉았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일주일을 다시 떠올렸어요. 기억나요? 브래드가 말했어요. 일주일 전에 우리가 뭐라고 했는지요? 한국은 후진국이라고 했죠. 에밀리가 부끄러운 듯이 말했어요. 김치나 먹다 오라고 했어요. 제시카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가장 심했어요. 제가 인정했어요. 시간 낭비라고 했거든요. 우리 정말 오만했어요. 마커스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미셸 선생님이 오셨어요. 우리 옆에 앉으시면서 물으셨어요. 어때요? 일주일 전 생각과 달랐나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할 말이 너무 많았거든요. 선생님,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모든 거요. 한국이 후진국이라고 생각했어요.
배울 게 없다고 했고요. 근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았어요. 미셸 선생님이 따뜻하게 웃으셨어요. 그래서 이 여행을 준비한 거란다. 너희가 직접 보고 느끼기를 바랐어. 에밀리가 말했어요. 공항부터 충격이었어요. 24만 명을 처리하는데 질서정연했어요. 교통도요. 브래드가 덧붙였어요. 지하철, 버스, 고속철도. 다 우리보다 나았어요. 병원도 빠르고 저렴했고요. 제가 말했어요. 미국은 정말 뒤처진 것 같아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미국도 좋은 나라란다. 하지만 완벽한 나라는 없어. 서로 배우며 발전하는 거지. 그런데 선생님, 마커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왜 한국이 이렇게 빨리 발전했어요? 선생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건 사람들의 마음이야. 배려하는 마음, 질서를 지키는 마음, 서로 돕는 마음. 그게 시스템을 만들고 사회를 발전시킨 거지. 배려요? 제가 되물었어요. 그래. 횡단보도에서 차가 없어도 기다리는 것, 지하철에서 먼저 내리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 다 배려야. 그 작은 배려들이 모여서 효율적인 사회를 만든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이해가 됐어요. 한국의 발전은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만든 거였죠. 출발 시간이 가까워졌어요. 우리는 게이트로 향했어요. 긴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계속 주변을 봤어요. 깨끗한 공항, 친절한 직원들, 질서 잡힌 모습들. 게이트에 도착했을 때 탑승이 시작됐어요. 우리는 줄을 섰어요. 비행기로 들어가는 통로에 섰을 때 저는 갑자기 멈췄어요. 제이크, 왜 그래? 에밀리가 뒤에서 물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인천공항 활주로가 보였어요. 비행기들이 이륙하고 착륙하고 있었죠. 저 멀리 터미널 건물도 보였어요. 그 순간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일주일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가 떠올랐어요. 오만하고 무지했던 제 모습이요. 한국을 무시하고 비웃었던 제 모습이요.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제이크. 에밀리가 놀라서 제 어깨를 잡았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 에밀리도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리고 같이 울기 시작했어요. 맞아. 우리가 틀렸어. 뒤에 있던 브래드, 마커스, 제시카도 다가왔어요. 모두 울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오만했을까요? 브래드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한국을 무시했잖아요. 제시카가 흐느꼈어요. 마커스도 목이 메었어요. 진짜 선진국이 뭔지 이제 알았어요. 저는 창밖을 다시 봤어요. 눈물로 흐릿하게 보이는 인천공항이었어요. 진짜 선진국은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건물이 높고 기술이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럼 뭔데? 에밀리가 물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아름다운 나라예요. 서로 배려하고 질서를 지키고 함께 발전하려는 나라. 그게 진짜 선진국이에요. 승무원이 다가왔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괜찮으세요? 네.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괜찮아요. 그냥 한국이 너무 좋아서요. 승무원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다시 오세요. 언제든 환영합니다. 우리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좌석에 앉아서도 계속 눈물이 났어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창밖으로 한국이 점점 작아졌어요. 서울의 불빛들, 깨끗한 거리들, 현대적인 건물들. 모든 게 아름다웠어요. 저는 노트를 꺼냈어요. 부모님께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 저 정말 많이 배웠어요.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후진국이 아니라 선진국이었어요.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많은 나라였어요. 공항 시스템, 교통, 안전, 의료, 교육, 기술. 모든 면에서 정말 훌륭했어요.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사람들이었어요. 서로 배려하고 질서를 지키고 친절했어요. 저는 미국이 세계 최고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완벽한 나라는 없다는 걸요. 그리고 우리도 더 발전해야 한다는 걸요.
한국에서 배운 배려의 마음, 질서, 효율성. 이걸 미국에도 전하고 싶어요. 학교 친구들한테도 말하고 싶어요. 한국이 얼마나 멋진 나라인지요. 언젠가 꼭 다시 한국에 갈 거예요. 그때는 더 겸손한 마음으로, 더 많이 배우려는 자세로 갈게요. 사랑하는 아들 제이크가 편지를 다 쓰고 창밖을 봤어요. 구름이었어요. 하늘이 정말 아름다웠죠. 14시간 후, 우리는 뉴욕 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공항이 낡아 보였어요. 어둡고 지저분했어요. 일주일 전에는 몰랐는데 지금은 확실히 보였어요.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데 1시간이나 걸렸어요. 인천공항에서는 3분이었는데 말이죠. 줄도 뒤죽박죽이었고 사람들은 밀치고 있었어요. 수화물도 한참을 기다렸어요. 40분이나 걸렸어요. 인천에서는 5분이었는데요. 정말 다르네. 브래드가 한숨을 쉬었어요. 집에 돌아가서도 한국 생각만 났어요. 부모님께 일주일간의 이야기를 다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믿지 못하시던 부모님도 제 사진과 영상을 보시고는 놀라셨어요. 정말 이렇게 발전했구나. 아버지가 감탄하셨어요. 다음 주 월요일 학교에서 발표가 있었어요. 수학여행 보고서를 발표하는 거였죠. 저는 친구들과 함께 발표 자료를 준비했어요. 사진, 영상, 데이터. 모든 걸 넣었어요. 발표 당일 강당에는 전교생이 모였어요. 다른 반 친구들, 선생님들, 심지어 교장 선생님도 오셨어요. 제가 무대에 올라갔어요. 마이크를 잡았어요. 떨렸지만 꼭 말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저희는 한국을 후진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배울 게 없다고 했죠. 하지만 완전히 틀렸습니다. 화면에 인천공항 사진을 띄웠어요. 이곳은 하루 24만 명을 처리합니다. 뉴욕공항의 3배예요. 그런데도 질서정연하고 효율적이죠. 다음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지하철, 고속철도, 병원, 전시관. 한국은 반도체 1위, 디스플레이 1위, 배터리 1위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에도 한국 기술이 들어있어요. 학생들이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배려, 질서, 친절. 그게 진짜 선진국을 만든 거예요.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두 집중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미국이 세계 최고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아요. 우리도 배워야 할 게 많다는 걸요. 겸손해야 한다는 걸요. 발표가 끝나고 박수가 터졌어요. 큰 박수였어요. 선생님들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무대에서 내려오는데 눈물이 또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걸 전할 수 있어서 기뻤거든요. 그날 이후 학교가 달라졌어요. 학생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한국어 수업을 신청하는 친구들도 생겼고요. 저는 매일 밤 한국을 떠올렸어요. 인천공항의 모습, 서울의 거리, 친절했던 사람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썼어요.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평생 잊지 않을 것이다. 배려가 만드는 힘, 질서가 만드는 효율, 겸손이 만드는 성장. 그걸 실천하며 살겠다. 그리고 언젠가 꼭 다시 한국에 갈 것이다. 그때는 더 성숙한 사람으로, 더 많이 배울 준비가 된 사람으로 가겠다. 고마워요, 한국. 당신이 저를 변화시켰어요.